시비는 어릴 적 모험심을 가장 들끓게 만들었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잭스페로우입니다. 아마 캐리비안의 해적 팬분들이라면 잭스페로우의 첫 등장이 유독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웅장한 BGM, 웅장한 포즈와 달리 아주 작은 돛담배를 타고 있는 어딘가 엉성한 남자. 배는 물로 가득 차서 침몰하고 있을지언정 해적에 대한 프라이드만큼은 상당히 강했던 남자.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 가라앉힌 배 따위는 쿨하게 버리는 상남자의 모습까지. 그의 등장 딱 1분 만에 이 주인공이 어떤 매력을 지닌 캐릭터인가를 구구절절 긴 설명 없이 가장 완벽히 나타내주는 등장신의 교과서 같은 장면입니다. 해적들 겁주려고 걸어놓은 시체에다가 경례를 하는 개그 실력, 도착과 함께 배가 가라앉는 주인공 특유의 운빨, 또한 도착하자마자 상대를 등쳐먹는 사기 실력까지 보여주며 앞으로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라는 걸 아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보여줬죠. 병 같지만 멋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이 등장신은 오리지널 트릴로지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한 세상의 끝에서의 마지막 장면과도 수미상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편의 오프닝을 돛담배로 시작해서 3부의 엔딩 또한 돛담배로 끝맺는 연출. 돛담배로 시작해서 돛담배로 끝내는 등장신과 퇴장신까지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의 순위 선정 기준이 화려함이 아니라 훌륭한 등장을 선정하는 순위였다면 더 높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순위 영상은 머리보다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더 많이 따랐기 때문에 아쉽게 10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구회는 은퇴한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역대 최고의 보디빌더란 평가를 받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월제네거 T-800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4년도에 나온 이 영화는 당시 시대상에 걸맞게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몸매가 엄청나니까 일단 벗겨놓고 시작하자는 원초적인 등장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희대의 명언인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지방이다라는 말에 걸맞게 그의 전성기 시절 몸매는 아직도 레전드로 평가받죠. 하지만 그런 그도 처음 보디빌더에서 연기자로 전향했을 때 연기력 논란이 따라붙으며 혹평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명장 감독을 만난 덕분에 그는 연기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중인물 자체가 로봇이라 아놀드의 연기가 뭔가 어색하고 로봇처럼 뻣뻣하다고 해버리면 되려 칭찬이 돼버리는 감독의 미친 성구안 때문이었죠. 연기를 못하니 불안한 눈빛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를 씌우고 어눌한 말투를 가리기 위해 로봇 연기를 시킨다? I'm a friend of Sarah Connor. 그야말로 최고의 연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덕분에 이 영화는 65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놀드 슈월제네거의 저 알몸 등장씬은 시그니처가 되어 모든 터미네이터 영화에 저렇게 빨개 벗고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 찍을 때마다 수치 플레이를 당해야 한다니 상당히 부럽네요. 비록 다른 슈퍼히어로처럼 화려한 연출 효과는 없었지만 알맹이 자체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 9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20년 전에도 세계 최고의 판타지 영화였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건방지게 세계 최고의 판타지 영화라 소개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장신은 바로 당연히 골룸의 등장은 아니었고요. 간달프 형님도 멋지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장신은 반지의 제왕 3편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로한 기마대의 등장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시 편집하면서 봐도 놀라운데 이게 정말 2003년에 나온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대한 장면입니다. 비록 배우들의 안전상을 이유로 창을 들고 들이박는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음악과 연기, CG 등 모든 것이 완벽했던 최고의 전쟁 장면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1970년대에 CG 없이 병사 12,000명과 말 2,000마리를 모아놓고 찍은 워털루라는 미친 영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 세대가 아니라 저는 반지의 제왕의 전쟁신이 훨씬 더 멋져 보이네요. 이제 슬슬 나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뛰어넘는 판타지 영화가. 등장신이라고 하기엔 전쟁신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지만 저는 로안의 기마대가 등장했을 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 8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7위는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트랜스포머의 오토봇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20년이 넘었고 이 영화도 벌써 16년이 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릴 때 애니 속에서나 봤던 로봇들이 이렇게 멋지게 실사 그래픽으로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설의 용사 다간이나 건담, 가오 가이거를 실제로 본다? 이걸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트랜스포머 변신 장면을 보면서 항상 놀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아쉬움이 계속 묻어나오는 작품이긴 하지만 로봇들이 등장할 때만큼은 그저 입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영화 1편의 옵티머스와의 첫 만남은 제 기억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My name is Optimus Prime. 정말로 진짜 같았거든요. 물론 이 영화를 보면서 꼭 로봇들만 보고 감탄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베이 감독의 영화답게 영화의 내용 대부분이 자극 범벅이라 작품성 자체를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지만 충격적인 비주얼로 시각 효과만 놓고 보면 정말 최고인 감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을 충분히 만족시켜줬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7위에 올렸습니다. You see, I'm Gatsby. 여기는 트랜스포머보다 더 CG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Waiting for her. 디카프리오는 어릴 때 미소년 같은 외모로 사랑받았고 나이를 들면서 좀 더 마초적으로 변해 중후한 매력을 뽐내는데요. 1995년작 영화 토탈 이클립스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시면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사기적인 마스크를 지녔는지 기억나게 되실 겁니다. 영화 자체는 타이타닉이 훨씬 유명하지만 어릴 때의 레전드 등장씬으로 평가받는 장면은 역시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수족관 씬인데요. 그냥 둘이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사랑에 빠졌다는 개연성 밥 말아먹은 전개를 오직 얼굴 하나만으로 관객들을 납득시키며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얼굴 때문에 저평가받았던 게 항상 아쉬웠던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굴 전성기가 지나면서 연기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중이긴 합니다. 젊었을 때의 레전드 등장신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면 중년이 되어서의 최고의 등장신은 바로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I'm Gatsby. 영화 초반 베일에 감춰졌던 개츠비의 첫 등장신. 대놓고 폭죽을 터치며 제대로 밀어주는 등장씬인데 디카프리오 말고 할리우드 배우 중 몇 명이나 저 장면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한 작품만 고르긴 아쉬워서 배역이 아닌 배우를 6위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오이는 음악만 들어도 온몸이 짜릿해지는 DC 코믹스의 히어로 원더우먼입니다. DC 영화 특유의 슬로우 모션 남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원더우먼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특히 원더우먼의 등장에는 항상 지리는 배경음악이 따라오는데 DC가 다른 건 몰라도 음악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뽑습니다. 원더우먼은 이 특유의 BGM 덕분에 DC 영화의 다른 히어로들보다 등장할 때의 화려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액션씬 또한 군필자답게 잘 소화하는 걸 보며 정말 캐스팅 하나만큼은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더우먼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상대를 공격하여 다운시키는 장면이 아닌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때 슬로우가 쫙 깔리면서 BGM이 나오는 순간이 최고의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원더우먼 1984를 생각하면 10위권 밖으로 내쫓아야 하겠지만 그 영화는 못 본 걸로 치고 순위를 매겨 5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4위는) 숨소리 한 번만 내뱉어도 관객들이 미친듯이 환호하는 캐릭터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비교적 최근에 봤고 극장도 아닌 집에서 봤는데 숨소리 하나만으로 이런 압도적인 포스를 내뿜는 캐릭터는 다스베이더가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자체가 SF 장르물로 워낙 진입 장벽이 높고 시리즈물이 많이 나와 봐야 하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다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 SF 영화에도 관심을 갖게 된 한국이지만 He told me you killed him. No. I am your father. I'm Your Father라는 희대의 명대사로 인해 보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스포를 당한 관객들이 많아 뉴비 유입이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요. 저도 10몇 년 전부터 꼭 봐야지 하면서도 영화 대부보다 손이 늦게 간 걸 보면 마음의 장벽이 생각보다 컸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1977년작인 첫 번째 영화 스타워즈 4 새로운 희망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웅장한 BGM과 딸랑 숨 두 모금에 순식간에 매료되었고 그날 바로 오리지널 3부작을 정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디즈니로 간편하게 볼 수 있던 점이 컸던 것 같네요. 이 영화가 얼마나 명작이길래 사람들이 난리일까 하는 도전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열광할 만하구나라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등장했을 때의 장악력과 비주얼 그리고 특유의 목소리까지 1등을 줘도 아깝지 않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고 조금 더 일찍 이 영화를 봤다면 또 이 영화를 당시에 극장에서 봤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1위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등장씬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바로 마블의 어벤져스 멤버들입니다. 멤버들마다 지리는 등장씬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누구에게 순위를 주게 되면 상위권이 전부 마블 멤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벤져스 멤버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구절절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멋진 히어로들의 등장씬입니다. 항상 화가 나 있다는 헐크의 등장부터 I'm always angry. 개고생하고 파워업이 성공한 토르의 등장,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스타일을 새로 바꾼 캡틴 아메리카 형님, 사실상 어벤져스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이언맨의 수트업 장면, On your left. 그 중에서도 어벤져스 영화의 등장 장면들 중 가장 베스트를 꼽자면 역시나 감동적인 맛도 느끼게 해주는 블랙팬서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 마블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라면 장면 하나하나마다 그때의 감정에 밀려오면서 감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히어로들의 등장, 거기에 더해 감동까지 전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마블 히어로들의 등장씬이라 3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뒷모습만으로 간지가 철철 넘치는 사람을 딱 2명 알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다크나이트의 조커입니다. 그러고 보니 영화 한 편 안 찍고 영화같이 7년 만에 롤드컵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페이커 선수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다시 영화로 돌아가 역대 최고의 악역을 고르라면 항상 조커가 Why so serious? 역대 최고의 오프닝 장면, 역대 최고의 범죄 영화 등등 참 수식어가 많은 영화라 제가 칭찬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가면을 벗으며 첫 등장하는 조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단 5분 만에 역대 배트맨 영화에 등장한 조커들 중에 단연 1등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조커가 나오는 씬 아무거나 하나 캡처해서 올려놓고 명장면이라고 빡빡 우겨도 쉽게 반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조커는 등장할 때마다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줬고 웃기고 어이없는 장면조차도 조커가 하면 설득력이 느껴졌습니다. 나올 때마다 보는 사람을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고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캐릭터는 조커 말고는 몇 없을 겁니다. 마블 영화 같은 등장씬에서의 시각적인 화려함은 덜했지만 캐릭터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예측 불가라 보는 내내 조커가 나오는 장면만 기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워낙 재밌어 순위를 너무 높게 준 것 아닌가 싶지만 저는 오히려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1위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1위와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한 등장씬 1위 영화는 바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입니다. 이 영화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등장인물들의 등장 자체가 목적이고 등장을 위한 영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Hello, Peter.
나쁘게 말하면 추억팔이라는 장르지만 이 정도까지 추억을 팔아줬으면 저는 감히 예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어렸을 적 감동을 다시 피어오르게 만든 앤드류 가필드와 토비 맥과이어였습니다. 앤드류 가필드는 영화 개봉 전에 출연 안 했다고 자꾸 엄프를 해대서 유쾌한 통수를 느끼게 만들어줬고, 토비 맥과이어 형님이 등장했을 땐 어릴 적 봤던 스파이더맨 영화가 머릿속을 스치면서 그때의 감동이 다시 떠올라 제 눈을 글썽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이 등장 장면은 어렸던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를 잠깐이나마 이어줬던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영화를 봐도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복잡한 감정을 또 한 번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판권도 다른데 이게 정말 가능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악당들의 등장씬조차 너무 반가움이 큰 나머지 얘네가 진짜 나쁜 놈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Sure about that? 어스파의 앤드류 가필드가 여주인공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겨우겨우 참고 있던 저에게 이래도 안 울 거냐면서 눈물 폭행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순신을 다룬 영화 노량이 개봉하면서 벌써 3편이 나왔는데 나중에 후속편으로 이순신 멀티버스가 나와 3명의 이순신이 만나지 않는 이상 1위인 스파이더맨의 감동을 뛰어넘을 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여담으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실 처음엔 탑 10이 아닌 탑 20까지 영화를 추려 순위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탑 11부터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탑 11부터 탑 20까지는 짧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위는 엑스맨의 퀵실버입니다. 등장신이라 할 만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아쉽게 10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12위는 킹스맨의 콜린 퍼스입니다. 영국인들도 예의 범절을 엄청 따진다는 걸 알려준 영화죠. 13위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입니다. 산소통을 들고 있는 단발머리 남자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14위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한스 란다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우유를 마신다면 잔인한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위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 퀸입니다. 제 마음속 양지에서는 스파이더맨이 1위였지만 음지에서는 할리 퀸님이 1위였습니다. 16위는 레옹의 게리 올드만입니다. 초반 등장신에 약 먹고 몸 비트는 씬이 꽤 충격적인데 이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노딱이 붙어서 거부감 때문에 순위가 팍 내려갔습니다. 17위는 양들의 침묵 한니발 렉터입니다. 대부분 신위권 밖의 순위는 거의 악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악역 특집 같은 거 할 때 만들 예정입니다. 18위는 V4 벤데타의 V입니다. 저 가면을 대중적으로 퍼뜨린 주범인 영화죠. 19위는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입니다. 등장신이라 불러도 될지 애매하지만 일단 순위에는 넣었었습니다.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20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입니다. 확실히 저희 진중한 순위에 오르기에는 스타로드가 너무 가볍다 생각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